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컨텍의 이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7대 육성 산업 중에서 우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체적인 어떤 세계의 우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및 해외의 어떤 스타트업이나 우주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떠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주를 왜 갈까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해외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많은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에 많이 꽂혀가 있죠. 우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지구 중력도 이겨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누리호 발사가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센서 쪽의 문제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죠. 아마 좀 상당 기간 1, 2주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누리호 성능검 중에서 발사되는 위성의 데이터를 아일랜드하고 스웨덴, 그다음에 알래스카 쪽에서 저희가 수신을 해서 데이터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좀 많은 부분에서 좀 딜레이가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인류가 우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좀 지구를 떠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은 오래 전입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외부의 공격이나 아니면 지구 내부의 어떤 일로 인류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판단하에 사실은 화성의 테라포밍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앨런 머스크가 생각했던 화성의 테라포밍이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켓을 발사할 때 로켓에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쓰는 누리호도 마찬가지고 액체 산소, 이제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액체 산소를 싣고 가고, 케로신이라고 하는 순수 등유를 싣고 올라가서 그 두 개가 믹싱이 되면서 이제 우주 공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화성에는 그런 연료가 없죠. 케로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메탄이 많기 때문에 메탄을 통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런 지금 현재 아이디어로 스타쉽이라고 하는 대형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주위에 연료통을 먼저 던져놓고 지구 저궤도까지 스타쉽을 발사한 다음에 다시 연료를 지구 저궤도에 던져놓은 연료통과 도킹을 해서 다시 화성까지 가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금 텍사스에서 스타쉽 그 캠퍼스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나 이제 이런 분들, 이분은 사실은 치올코프스키라고 러시아의 유명한 로켓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지만,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 요람에서만 살 수 없다. 저희 어릴 때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만화가 있었는데, 이제 달에 가거나 화성에 가거나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우주선 형태의 어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시기도 곧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실은 앨런 머스크는 좀 이런 책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우주의 고속도로를 닦는데 중간에 지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구가 고속도로를 닦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우주위원회에서 결정은 지구를 폭파시키자는 거였어요. 어릴 때 그 책을 보고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많은 좀 놀라움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2주 전에도 이제 스페이스X에서 미팅이 있어서 LA를 갔다 왔는데, 스페이스X는 전체적인 그 론치 프라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다 만듭니다.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만든다는 것은 로켓의 페어링, 위성을 싣고 가는 페어링부터 해서 연료통, 그 다음에 스트러스터, 추진기 이런 것까지를 싹 다 자기 공장에서 버티컬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서브 컨트랙트를 두고 하나씩 외주를 주는 회사들에 비해서는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앨런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화성을 자주 왔다 갔다고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코스트 리덕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 시점은 화성을 정기적으로 갈 때 상장을 하겠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뭐 리차드 브랜슨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제 우주에 호감을 가지고 나오면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이끄는 우주 산업, 한국에도 몇 개의 우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주 기업들이 이제 산업을 리딩한다고 해서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부 출연 연구소,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 나사, 뭐 작사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정부 어떤 기관에서 우주를 주도했다고 하면 이제는 저렇게 작은 민간 기업들에서 우주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뭐 비욘드 얼스 아마 화면이 있을 텐데 위성이나 발사체처럼 지구 주변에서 도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 그리고 어차피 발사체나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곳은 지상 그라운드입니다. 그 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받는 업체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신하고 처리하는 업체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라운드 쪽에서 데이터 수신과 처리와 위성이나 발사체의 어떤 임무의 미션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는 이 5가지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요와 같이 큰 위성들, 큰 발사체들 좌측에 보는 것처럼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300톤 엔진 추력을 내는 굉장히 큰 발사체죠. 그런 대형 발사체에 대형 위성을 싣고 이제 과거에 어떤 우주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작은 노트북 사이즈의 위성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성이 작다 보니까 누리호처럼 크게 그런 발사체가 필요가 없어요. 누리호의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 작은 발사체를 가지고도 누리호 하나 만드는데 우리 예산이 그 2조 가까이 들었죠. 그리고 발사체 한번 우리가 쓰려고 하면 옛날에 800억, 700억 들었는데 이제 발사 서비스는 우리가 작은 위성 갖고 갈 때는 뭐 8천만 원도 내고 1억만 내면 여러분들도 위성을 만들어서 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에 사실은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세 분의 어떤 중요한 스토리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SpaceX, Blue Origin, and Virgin Galactic are in a modern space race. Similar to wh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competed to get astronauts on the moon, these billionaire-run companies are racing to bring people like you and me to space. But how will they do it? Let's start with Blue Origin, the passion project of Amazon CEO Jeff Bezos. Blue Origin's focus is on commercial spaceflight, or space tourism. It plans to shoot a booster rocket with an attached passenger capsule to 60 miles above the surface into suborbital space. At the top of the rocket's arch, the capsule will detach, and for about 4 minutes, passengers will experience weightlessness. They'll be allowed to unbuckle their seatbelts and float around the cabin, looking out the window at the curvature of the Earth. The capsule will then start to fall back into the atmosphere, and parachutes will deploy to bring it down slowly. The whole trip only lasts about 11 minutes. A ticket on Blue Origin's New Shepard will likely cost more than $200,000. That's over $18,000 a minute. Blue Origin has tested the New Shepard rocket 9 times, and the company still hopes to send civilians into space in 2018. Virgin Galactic also aims to make commercial space travel accessible, but the vehicle it's using looks quite different. Virgin Galactic's SS Unity looks more like a plane than a rocket. The ship is made up of the White Knight 2, a carrier airplane, and Spaceship 2, a passenger spaceship. Spaceship 2 can carry 6 passengers and 2 crew members. The passenger ship detaches from the carrier plane about 9 miles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ship then fires its rocket engines to blast about 50 miles further until it reaches suborbital space. Similar to Blue Origin, passengers will experience 4 to 5 minutes of weightlessness before the ship re-enters the atmosphere. The total trip should last about 2.5 hours.
Virgin Galactic has conducted 3 rocket-powered test flights of the SS Unity, and it hopes to get its first passengers to space by the end of 2018. Founder Richard Branson will be one of the first people to take the trip, and Virgin Galactic has already sold 700 tickets for future flights, costing $250,000 each. Elon Musk's company SpaceX also wants to send people to space. SpaceX's ultimate goal is to establish colonies on other planets. The ship SpaceX intends to send to Mars could hold 100 people, and the ride would be a lot longer than 4 minutes. But SpaceX also plans to send people to space on their way to other earthly destinations. The Big Falcon rocket will briefly enter space to make long-distance travel shorter. Traveling by rocket from New York to Tokyo, for example, would only take 37 minutes, and it would take no more than an hour to get anywhere on Earth. Blue Origin, Virgin Galactic, and SpaceX are major players in the modern space race, but there are even more companies out there. It's estimated that space tourism could generate $1.6 billion in revenue in the next decade. So no matter which company crosses this finish line first, there will inevitably be another race. After all, space is infinite.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팰컨 9 로켓에 테슬라 자동차에 마네킹을 싣고 발사했죠. 지금 이게 지구 주위를 돌다가 태양계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은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싣고 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주 기술이 과거에 사람을 싣고 어디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일반화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뭐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0만 불, 25만 불이면 지구 저궤도에 가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체험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실제 스페이스X는 그 가격 단가를 10,000불, 20,000불 정도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돈 1,000만 원 정도 내면 지구 주변에 올라가서 중력 체험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스페이스 투리즘,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잠깐 시장에서 한 1조 6천억 정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가 지금 자꾸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주 기술이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주 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인 우주 산업 규모가 한 400조 정도 됩니다. 400조 정도 되는데 그게 2040년 정도가 되면 이제 1 트릴리언 이제 거의 한 1,000조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발사체나 위성을 만드는 그 비즈니스는 7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2%에서 93%는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다운스트림,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고 활용하는 거,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재난을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 시장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발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고도 500부터 고도 1,500까지 위성을 한 4만 개 정도 띄워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와이파이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지구는 알아서 자전을 하죠. 근데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돌게 되면 그 지역을 항상 연속적으로 퍼머넌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지역을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지구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돌게 하는 정지궤도 위성을 36,000km에 두고 지구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항상 서비스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36,000km가 너무 멀다 보니까 데이터 속도가 안 나와서 이걸 지구 가까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게 되면 지구 중력과 위성에 도는 원심력의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면서 지구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동일한 지역이 서비스가 안 되니까 위성을 4만 개 정도 만들어서 한 개의 위성이 지나가면 그 다음 위성이 또 오고 다음 위성이 또 오고 하는 식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전체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나온 기술이 아니고요. 거의 15년, 20년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로 트라이를 했다가 기술적인 어떤 미비로 인해서 그때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앨런 머스크를 선두로 해서
전 세계에 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5개, 6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위성들이 거의 한 7만 개, 8만 개 정도 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별보다는 위성이 더 많이 보이는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밑에서 보면 쭉 올라오죠. 이게 스페이스X 패컨 9에서 위성을 인젝션하면 이렇게 64개가 기차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빛공해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 위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태양광에 의해서 태양이 비추면 그 태양빛에서 반사가 돼서 위성이 보이는데 그 위성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성들, 지금 제가 이제 통신 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구를 도는 위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성들의 대부분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측하는 관측 위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어디서 어떻게 가고 있고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 그 지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위성에서 일일이 찍어서 AI 딥러닝을 통해서 자동차를 디텍션하고 그 지역의 변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이게 위성 영상이 결국에 자율주행의 맵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트 주변에, 미국같이 마트 주변에 이제 큰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을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트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마트의 일일 매출량을 역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경제학자가 같이 인볼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LA는 롱비치인데 요즘에 코비드 상황에서는 그 로지스틱 물류가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일찍 오더라도 정박을 못해서 가까운 바다에 배를 대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항구의 컨테이너 수, 그리고 물동량, 그리고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애틀란타 공항인데 거의 비행기가 싹 다 계류장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패턴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의미 있게 계속 내 집 주위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다고 하면 우주기업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찍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개인의 집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적의 탱크인지 아니면 아군의 탱크인지 걔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 탐사선을 보내서 소행성에서 강물을 채취해서 오겠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마이닝을 하겠다고 하죠. 이제 실제 우주법이 이제 정의가 되면서 어떤 누군가가 우주의 자원을 먼저 캘 경우에는 그 사람 소유권으로 한다. 그게 원래는 우주법상 국가가 그 소유권을 추정하지는 못하는데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리스트릭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마이닝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 탐사선을 보내서 니켈이라든지 백금 이런 것들을 희귀 광물들을 채취해 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지금 실제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우주 공간도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하는 위성을 보내서 위성에 저렇게 그물을 달고 가서 그러니까 죽은 위성, 라이프 타임이 끝난 위성이라든지 조그만 파티클을 갖고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지구 대기로 갖고 오면서 지구 대기에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스위스 대표적인 게 스위스의 클리어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 이사와 계약을 해서 한 1,180억 정도 계약을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데이터를 받는다고 했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 회사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 세계 12개의 지상국을 만들어 놓고 위성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서 데이터 수신 서비스를 해주면서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KSA시나 노르웨이와 스웨덴 업체의 다음으로 저희 회사는 세계 3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 저희 회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이렇게 우주 산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우주 분야에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과감 없이 얘기하셔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 이러한 지상국들이 지금 제주, 알래스카, 저희 이제 스웨덴, 아일랜드, 남아공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발사체나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매출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를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이런 고객들을 지금 저희가 실제로 계약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주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시키고 있느냐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이제 우주를 7대 육성 산업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오기 전에 인수위에서도 이제 우주 산업을 어떻게 육성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뉴스페이스라는 시장에서 어떤 그림을 못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사라고 하는 것은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입니다. 사실은 EU, EU가 생기기 이전에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전 유럽의 20개 나라에 우주 기업을 인큐베이션하는 그 센터가 있고요. 센터가 한 60개 정도 있고 거기에서 1년에 양성되는 우주 기업이 180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거의 투자하는 게 2,500억, 조그만 스타트한테 10만 불, 20만 불씩 그랑트 머니를 주면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돈만 주고 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 유럽에 이런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큰 대기업한테 과제를 받고 기술을 이전받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코워킹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우주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프랑스 툴루즈라고 하는 곳은 에어로스페이스 컴퍼니만 8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에도 좀 이런 데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우리 쪽으로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도 많이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툴루즈에 보면 빌딩 이름이 B612예요. B612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린 왕자 소행성이 B612죠.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우주 스타트업들이 어린 왕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문을 열면 그 앞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어버스, 탈레스, 우주하는 빅 컴퍼니들이 다 있고 걔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필요한 네트워킹이라든지 자금도 그런 큰 회사들을 푸시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뉴스페이스에 사실 지금 떠오르는 신흥 강국, 기술적인 부분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입장에서 떠오르는 강국이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이유로 룩셈부르크에 저희가 랜딩을 했었고요. 룩셈부르크에서 하는 가장 전략은 뭐냐면 룩셈부르크로 랜딩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줍니다. 그리고 PhD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블루카드라는 걸 발급해서 전 유럽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사와의 네트워킹, 그리고 같이 오는 가족들에게 공립국제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혜택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와 적극적인 서포트를 하니까 저희 같이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뛰어난 데에서 부모님들은 많이 혹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기업조차도 사실은 많이 옵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프라라든지 전략이 굉장히 잘 맞았고, 대신에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 우주청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주청이 없죠. 기술을 만드는 것보다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그 나라의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도 열심히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런 전시회에 정부가 다닙니다. 정부가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해서 잘 본받고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23초밖에 안 남아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뭐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한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주 산업이 어떻게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풍부한 사례와 향후 우주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전략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저희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수고해주신 이성희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